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제로서 맞는 거였는데, 요 과산화수소가 H2O2로서 육류염물의 산화성 액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방지제는 두 가지죠. 인산하고 요산.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인산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의 그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 분해 시에 산소 발생한다는 거. 자, 분해 안정제는 인산하고 요산. 그다음에 요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강한 산화제이면서 환원재료도 가끔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 히드라진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만 요 오염물에 해당된다는 거. 다음 42번 가죠. 자, 저장 용기에 물을 넣어서 보관한다. 자, 물을 넣어서 보관하는 것은 오염물에 두 가지밖에 없죠. 요 황린하고 이氧화탄소 CS2 두 가지밖에 없어요. CaOH2 수산화 칼슘을 넣어서 pH를 9의 약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오염물을 갖다 물어본 거죠. 바로 황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리고 요 황린은 정린하고 서로 동소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염물 중에서 착화점이 가장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인화수소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pH 9가 안전 한계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연소하면 오산화인 발생. 다음 43번 가죠. 자, 오염물 저장 탱크 중에서 부상 지붕 구조로 된 탱크의 직경이 53에서 60m 미만일 경우에 포방 출구의 종류, 그 다음에 수량을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요 고정 지붕 구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상식 지붕 구조, 고정포 방출구의 그 종류는요, 고정 지붕 구조는 1형, 2형, 그 다음에 요 3형, 4형이 들어가는 거고, 부상식 지붕 구조에는 포방 출구의 종류가 특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요 부상식 지붕 구조이기 때문에 포방 출구의 종류는 특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형, 2형, 3형은 고정 지붕 구조니까, 여기서 부상 지붕 구조라고 했으니까 4번이 바로 금방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수량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해서 100점 맞으려면은 머리 지나요. 다음 44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산화성 액체. 자, 이 산화성 액체라는 것은 육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과염소산 육류 맞죠? HClO4, 과산화수소 맞고, 질산도 맞죠? 그럼 아닌 건 3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과염소산 나트륨은 인류 오염물에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류는 산화성 액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자, 육류 오염물의 할로겐간 화합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이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45번 가죠. 자, 과산화 벤조일. 자, 과산화 벤조일이 벤조일 퍼 옥사이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C가 6개, H가 5개, CO 놈이 2개에다가 산소 2개에서
BPO라고 한다고 그랬죠. 벤조일 퍼옥사이드. 우리말로는 과산화 벤조일이에요. 이거 오류연물의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 자, 진한 황산과 혼촉할 경우에 오염성 증가하는 거 맞아요. 폭발성 방지하기 위해서 희석제 첨가할 수 있죠. 네, 가열하면 100도씨에서 흰 연기 내면서 분해하고요. 자, 물에 녹으며 했는데 물에 안 녹아요. 불용이죠, 불용. 그다음에 무취에 요 액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체예요. 결정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고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과산화 벤조일,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결정. 다시 말해서 고체라는 얘기죠. 자, 물에 녹지 않아요. 알코올에만 약간 녹죠. 그 다음에 요 희석제로서는 푸탈산 디메틸하고 푸탈산 디부틸을 쓰죠. 그 다음에 46번 가죠. 자, 메탄올하고 에탄올의 공통점. 자, 메탄올은 메틸기가 CH3죠. 여기다 OH. 에탄올은 에틸기에다가 OH 들어간 거. 요게 에탄올이죠. 자, 휘발성의 무색 액체 서로 맞죠. 자, 인화점이 0도 이하이다 했는데 인화점은 둘 다 0도 이상이에요. 자, 인화점은 메탄올이 11도죠. 에탄올이 13도씨예요. 다 0도보다 높아요, 인화점이.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죠. 자,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자, 분자량이 29보다는 다 크죠. 근데 비중은 물보다 적어요. 다음에 47번 가죠. 자, 트리니트로 페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니트로, 페놀. 자, 페놀이라는 것은 벤젠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히드록식이 들어온 것이 요게 바로 페놀이에요. 자, 트리니트로 페놀은 요 페놀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3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3개라는 의미고 니트로기는 NO2를 니트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트리니트로페놀에서 TNP라고 하는 거죠. 요건 오류연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가연성 물질 오류 맞고 공업용은 보통 휴황색이 결정 맞아요.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했는데 알코올에 녹아요.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죠. 납과 화합해서 예민한 금속염을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그다음에 48번 가죠. 자, 오염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요 300리터일 때 탱크에 저장하는 오염물의 용량의 범위로서 적합한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잘못됐는데 탱크의 내용적이 아니고 탱크의 그 용량이죠. 그래서 이 탱크의 용량은 최대 용적이 아니고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준 거죠. 자, 그러면 탱크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탱크의 용량. 그래서 내용적이 300리터죠. 여기서 공간 용적이니까 공간 용적을 빼줘야 되니까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약 285에서 27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70에서 285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 뺀다는 거, 그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예외.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거. 이건 항공기로 운반한다든가 선박, 그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항공기나 선박, 그 다음에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운송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은 50번 가죠. 자, 중크롬산 칼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것은 K2Cr2O7이죠. 인류 위험물의 산화성 고체예요. 자, 열분해하면 산소 발생하는 거 맞죠? 자,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 여기 알코올에 잘 녹는다는데 물에는 잘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알코올에 잘 녹는다가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에 51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염소화, 규소 화합물이죠. 자, 염소라는 것은 CL이에요. 규소가 SI죠. 요거하고 결합된 물질을 우리가 염소화, 규소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소화, 규소화합물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3염화실란, 그 다음에 염화실란이 바로 염소하고 규소로 화합된 물질이죠. 그래서 염소와 규소화합물은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3류 위험물이에요. 다음은 52번 가죠. 자, 금속 나트륨하고 금속 요 칼륨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건 둘 다 파라핀, 등유, 경유 속에 보관하는 3류 염물의 금수성 물질이죠. 자, 불연성 고체이다. 틀렸더니 가연성 고체죠. 자, 물과 반응해서 자, Na 금속이죠. K 금속이죠. 이건 다 물과 반응이 되면 수소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틀린 거죠.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 고체죠. 물과 반응해서 산소가 아니고 수소를 발생하는 거죠. 자, 은백색에 매우 단단한이 아니고 물은 금속이에요. 경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3번도 틀렸고 4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물보다 가벼운 금속,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죠.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옥내 저장 탱크 상호 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냐. 자, 옥내에다가 이렇게 저장 탱크를 갖다가 같이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는 몇 미터? 0.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되고요. 이쪽이 외벽이면 외벽으로도 마찬가지로 0.5미터 이상 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탱크 상호 간에 0.5미터 이상 거리 유지. 다음에 54번 가죠. 자, 위험물 저장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알킬 알루미늄 3류 위험물은 물속에 보관한다. 물속에 보관하면 뭐가 나와요? 알킬 알루미늄은
메탄이나 아니면 에탄 기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황리는 물속에 보관하는 거 맞죠? 자, 금속, 나트륨, 등유, 파라핀, 등유, 경유 속에 보관하는 거. 금속, 칼륨도 마찬가지죠. 파라핀, 등유, 경유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킬 알루미늄이 두 가지가 있죠.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놈은 물과 반응하면 메탄 기체. 트리에틸 알루미늄, 물과 반응하면 에탄 기체 나온다는 거 꼭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 55번 가죠. 자,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설명. 자, 에틸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 어떤 다른 기가 들어온 걸, 이런 걸 우리가 디에틸에테르라고 해요. 자, 사료연물의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강산화제와 혼합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산화제하고 혼합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오염물 중에. 대량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 봉입 맞고요. 정전기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해야 되죠. 요 디에틸 에테르 해설을 보면은요, 요 과산화물 생성 방법 시험에 잘 나오죠.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그 수용액 10%짜리 가해서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화가 되면 요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음 56번 가죠. 자, 오염물 운반에 관한 기준인데, 오염등급 1에 해당하는 오염물, 오염등급 1에 해당되는 거. 자, 여러분이 그 오염등급 1에 해당되는 것은 인류 오염물에는 아염과 무가 있죠. 아염과 무. 이류 오염물에는 칼라, 알, 황,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림까지. 그 다음에 이류에는 없죠. 이류는 없고, 그 다음에 사류. 사류는 특수인화물만 오염등급 1등급. 오류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육류는 전체가 다 오염등급 1에 해당이 되죠. 자, 황화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 3류에. 이 황화리는 2류죠. 자, 2류는 1등급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해당되는 거 찾는 거네요. 그다음에 피크린산 요거는 그 오류염물에 해당이 되죠. 어디에 들어가요? 예,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니트로 화합물은 2등급에 해당이 되죠. 황화린 요거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 벤조일 퍼옥사이드. 요건 오류염물의 유기 과산화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건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질산 나트륨. 요거는 인류염물의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57번은 지하 저장 탱크 중에서 압력 탱크 외의 탱크 수압시험을 실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해서 변형 누설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몇 kPa의 압력으로 실시하냐. 70kPa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의 수압 시험은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로
마찬가지로 시간은 10분간 시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제4석유류하고 혼재할 수 없는 오염물. 자, 혼재 기준 또 나왔네요.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죠. 그 다음에 2류하고 4류,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하죠. 자, 1번 황화리는 몇 류예요? 이건 2류 오염물이죠. 자, 칼륨은 3류예요. 유기과산화물 5류죠. 과염소산 6류죠. 자, 1번은 4류하고 2류. 요 혼재 가능한 거죠. 1번은. 자, 2번에 3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에 5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하죠. 자, 4류하고 6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혼재가 불가능한 오염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가죠. 자, 59번은 오류 오염물의 판정을 위한 시험의 종류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오류 오염물이죠. 자, 이 오류 오염물의 그 오염성 시험 방법은요. 폭발성 시험하고 요 가열 분해성 시험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류 오염물이니까 폭발성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번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염물의 유별, 오염성 시험 방법은 1류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요 산화성 시험하고 충격 민감성 시험. 자, 2류는 가연성이죠. 그래서 착화 시험. 그다음에 인화의 위험성 두 가지, 착화하고 인화. 3류는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이니까 자연 발화성 시험하고 금수성 시험. 4류는 인화성 액체죠. 그러니까 인화점 시험. 자, 6류는 다 산화성 액체니까 연소 시간의 측정 시험. 이런 정도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은 60번 가죠. 자, 두 몰의 브롬산 칼륨이 모두 열분해해서 생긴 산소의 양이 이기압 27도씨에서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브롬산 칼륨이니까 KBr O3죠. 브롬산 염료예요. 자, 이놈이 열분해 한다는 거죠. 자, 이놈이 열분해 하면은요. KBr 요놈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는 거죠. 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여기가 산소가 K는 서로 하나 맞죠. 브롬도 맞고 산소가 여기 3개니까 2분의 3을 해주면 되죠. 자, 분수 없애지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되죠. 자,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3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2몰이죠. 이게 2몰이 열분해가 되면 산소가 몇 몰이 나와요? 3몰이 나오는 거죠. 자, 2몰이 열분해하면 3몰이니까 요게 0도씨 1기압에서는요 3 곱하기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죠. 요게 지금 뭐예요? 2몰이 열분해하니까 산소가 3몰, 즉 3 곱하기 22.4리터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요 발생한 요 부피가 요게 0도씨 1기압 기준이죠. 그래서 요 놈을 문제에서 주어진 27도씨 2기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 PV는
nRT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도 되죠. 그래서 생성된 요 부피는 기준 압력분의 몰수에다가 기체상수에다가 절대온도 T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기준 압력 지금 2기압이죠. 생성된 몰수 3몰이죠. 자, 기체상수 0.082, 기준 온도 273에다가 27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피를 계산하면 36.92리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